네, 배두나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김윤석 씨, 장기하 씨, 그리고 강희강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아, 우리 두나 씨 오늘 마들 포스로 함께 해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아침에 저희 영화 제작 보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택선 역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석 씨. 네, 반갑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이균 박사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장기하 씨. 네, 바이러스에서 김연우 역할을 맡은 장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희강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연출을 맡은 강희관입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이 감염되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바이러스다. 너무 진짜 궁금해요. 예, 어찌 보면 지금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톡소 바이러스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강희강 감독님께서 직접 이 톡소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직접 소개해주는 영상, 브리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 우리 감독님의 브리핑 영상 너무나 잘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감독님, 이 톡소 바이러스 실제로 있는 겁니까? 이 작품 준비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상상 속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현실에 발붙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도 또 말이 되는 바이러스 이야기가 됐으면 해서 그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톡소플라스마 곤디라는 기생충을 발견하게 됐고,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생충이어서 그 기생충을 바탕으로 상상 속의 바이러스, 톡소 바이러스라는 것을 구상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또 상상 속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신 건데, 이 톡소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자, 예, 우리 배두나 씨, 이 톡소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감염자죠? 네, 최초 감염자는 아니고요. 감염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이제 우리 감독님 박사님이 설명하신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조차도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에너지가 막 넘치고요. 막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약간 감염된 것 같아요. 점점 에너지가 너무 좋고, 네. 예, 기분이 좋고. 네,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호감도가 있는 사람에게 막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네, 사랑에 빠지는 증상까지도 볼 수 있죠. 우리 감염자 배두나 씨에게 그 증상에 경험자. 대해서 경험자 들어봤어요. 네. 자, 장기하 씨가 맡은 연우라는 인물은 톡소 바이러스에 걸린 이 택선을 최초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 괜찮으신 거예요? 무사하신 거예요? 기하 씨는? 일단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차를 팔려고 하다가 이제 동창인 택선이를 만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 일 없는지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정으로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대한 중립적인 표정을 하려고 했는데 좀 들켰나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톡소 바이러스,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에 빠지는 이 톡소 바이러스 전문가 이균 박사 역을 맡은 김윤석 배우님, 이 바이러스는 대체 어떤 이유로 개발을 하신 겁니까? 7년 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울증 치료제로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이제 우울증 약이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정말 부작용 전혀 없는 생물학적인 우울증 치료제를 만드는 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전 지구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도 이제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참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이 우울증 약, 이 생물학적인 우울증 치료제를 만들어야 말겠다 하면서 7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는데 사실 그 귀국은 전혀 다른 이유로 귀국을 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배두나 씨가 맡은 옥택선이라는 이제 그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분명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만나고서 이제 그 치료하고 그 여정을 그린 뭐 그래봤자 세 번째 남자입니다. 제가 세 번째 남자 옥택선이 만나는 세 번째 남자고 최고 연장자입니다. 아 갑자기 고백을 하고 계세요. 나는 세 번째 만났다. 빨리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균 박사님,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분의 이름이 이균이세요. 예, 감독님, 이거 의도하신 겁니까? 아, 예. 그 촬영장에서는 박테리아리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요. 이 원작에 나와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 톡소바이러스의 아버지, 처음부터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름들이 뭐 이균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택선, 그리고 연우, 수필 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 이름을 거꾸로 하면 선택, 우연, 필수라는 이름이에요. 요거 다 의도하신 겁니까, 감독님? 아, 네. 그 택선을 거꾸로 하면 선택이죠. 그래서 좀 소극적이고 좀 그 수동적인 택선이 바이러스 때문에 긍정적이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우 같은 경우는 택선이 선택해서 우연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는 사실 최초의 감염자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고 수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름 뜻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분들이 맡은 캐릭터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과연 이 택선, 균, 연우, 수필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지 이분들의 캐릭터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신상을 담은 파일 어렵게 입수를 한 거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토크는 바로 빠져드는 캐릭터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이 택선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캐릭터들의 매력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택선부터 만나봅니다. 스틸 주시죠. 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 저런 표정일까요?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데 특히나 이 화사한 원피스가 찰떡인 것 같아요. 두나 씨, 택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이에요? 택선의 이제 원래 그 성향 자체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보통 아까 이제 캐릭터 소개에 나왔지만 국문과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그 잘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영어 번역 대학원을 가서 번역가가 돼서 남이 쓴 글을, 그러니까 본인 글이 아닌 남의 쓴 글을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뭔가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룬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좀 우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스틸만 보고는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화장도 하고 다니고 이런 여자 같지만 이제 영화 초반에 보시면 좀 부정적인 그런 우울하고 우울한 면이 있는 그런 여자였죠. 그러면 이번에 배두나 씨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이 영화 바이러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성격과 택선 좀 닮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많이 닮았어요. 감염 전 후. 감염 전 닮았어요. 전이요? 네, 감염 후도 어느 정도 닮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어떤 바이러스라는 설정이잖아요. 그쵸. 설정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철학 같은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감염되는 것처럼 오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랑에 빠지면 당연히 택선이처럼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 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평소에는 또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진중한 편이니까 네네. 그런 모습도 있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배두나 씨가 또 보여줄 감염 전후 택선의 사랑스럽고 그리고 약간의 우울한 모습, 어두운 모습까지도 이번에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선이 첫 번째로 접촉한 남자 수필 만나볼 텐데, 수필 역은요 독보적인 존재감의 배우죠. 손석구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스틸 만나보시죠. 연구원의 모습인데 수필 어떤 인물인지 우리 강희강 감독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수필은 최초 최초 감염자이고요. 택선이 소개팅을 하게 되는 소개팅남입니다. 매일 이렇게 실험을 열심히 하면서 실험지만 보다가 톡소 바이러스 때문에 택선에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쏠남인데요. 박사학위도 있고 직장도 번듯한 그런 사람이지만 좀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는 서툴고 이런 면이 있는 캐릭터고요. 근데 손석구 씨가 특유의 어떤 엇박자 발성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재치 있고 독특한 캐릭터로 잘 연기해 주셨습니다. 네, 또 손석구 씨가 또 얼마나 멋지게 너드미를 표현해 주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데이 2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날 접촉자는 바로 고등학교 동창 연우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연우입니다. 스틸 만나보시죠. 뭔가 좀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장기하 씨 소개 좀 부탁드려요. 연우.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택선이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자동차 딜러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직장인인데 늘 그 동창들한테도 이제 차를 사라고 영업하는 문자를 보내는 게 일상인데 갑자기 택선이가 그 문자를 보고 매장에 나타나면서부터 뭔가 그 이 톡소 바이러스 관련된 상황에 이제 얽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인물인데 가장 평범한 인물이 되게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좀 뭐랄까요, 좀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당황하는 모습들이 좀 재밌게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2차 예고편을 통해서 장기하 씨의 모습을 보면 연기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장기하 씨와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제가 연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저랑 거리가 먼 캐릭터를 시키실 수는 없었겠죠. 예, 그래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찾아주시지 않았나. 어떻습니까? 연우랑 실제 성격과 좀 비슷한 면이 있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라도 저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뭐 어이없는 일에 제가 지금도 그 입장이 억울해 되니까 좀 갑자기 억울하네요. 지금 예. 표정을 보니까 또 다시 억울해지려는데. 많이 억울하시죠? 네, 그때 억울했어요. 네, 연기하면서도. 택선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영문도 물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억울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메소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좋습니다. 자, 톡소 바이러스에 감염된 택선의 질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날로 가봅니다. 세 번째 날 드디어 톡소 바이러스 전문가 이균 박사 만나게 됩니다. 스틸 주시죠. 박사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김은석 씨, 이균 어떤 인물입니까? 저렇게 굉장히 무슨 세계를 구할 듯한 표정 같은데 뭘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고 성공한 적이 없고 이제 우울증 치료제가 이제 목표인 이제 과학자인데
사연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가정사의 어떤 슬픈 사연이 있어서 이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일생을 걸고 이 도전을 하는 사람인데 7년 동안 연구를 했었고 제 연구를 받아서 밑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손석구 씨가 맡은 남수필 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수필 박사와 이제 이 여기 나온 이균과의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고, 남수필 박사에게 이제 그 연구를 물려주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 물려주고 나서 이 사람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가서 또 연구를 하다가 이제 택선 씨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고 아주 그 개인적인 개인사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역시 휘말리게 되는데 뭐라 그러나 T형 이과 T형 과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T형처럼 살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F형 남자다. 예. 예, 겉으로 보기에는 T처럼 보이지만 속은 완전 F다. 예, 그 특히 여기 있는 연우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수필하고 그다음에 이균하고 택선하고의 공통점은 연애의 꽝이에요. 이 세 명의 연우는 모르겠어요. 연우는 캐릭터. 어쩌면 이 순진한 모습이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결혼도 했는데 뭐 안 한 척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이게 수필과 이균과 택선의 공통점은 정말 연애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네. 그걸 뭐 연애를 할 줄 모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순수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순수하다고 좋은 말로는 하지만 정말 재미없는 인간들이 있겠죠. 진짜 연구밖에 모르고 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택선이로 인해서 지금 다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손석구 씨는 저희가 뭐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분이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해요. 택선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택선이야말로 예, 좀 억울한 부분이 많죠. 사실 그 아까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모쏠 소개팅남 그쵸? 박사님이니까 언제 네가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겠냐 해서 나가서 그 박사님도 내가 비호감이었고 저도 비호감이었고 그런데 이제 얽히고 설켜서 저도 그렇대요. 네, 한바탕 소동을 겪는 거거든요. 첫째 날 수필을 만나고 둘째 날 연우와 세 번째 날부터 이제 이균 박사님 만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이거 찍을 때. 예. 이건 진짜 누구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맞아요. 네. 심지어 그렇게 오랫동안 아예 집 밖에도 잘 안 나가는 성격에 뭐 이성은 아예 뭐 남자를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이 슈퍼 3일 동안 3명의 남자와 다 동침을 해요. 밤을 보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톡소 바이러스의 위력이죠. 자 지금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영화 장르가 살짝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재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재난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재난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예.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지금 얽히고 설킨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속은 F지만 겉으로는 T처럼 보인다 하셨는데 겉으로 보이는 T의 이균 박사와 그리고 원래는 성향이 달랐지만 이 톡소 바이러스로 인해서 F가 정말 찐 F가 된 사랑스러운 우리 택선이 그런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캐릭터들 때문에 굉장히 신이 재밌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그 감염이 된 후 택선은 제 생각엔 정말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그러니까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라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참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바이러스가 정말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어떤 자격지심이 없어지면서 그 기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세상을 밝게 만드는구나. 사실 막 쫓기고 뭐 이런 장면도 많고요. 뭔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그런 장면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이 여자가 뿜어내는 그 에너지, 밝은 에너지가 이 남자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재밌고 귀엽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참 기분이 환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비되는 성격에 대한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나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재밌는 게 그 첫 번째 첫날 밤을 같이 보낸 이제 수필이 그러니까 그 손석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결혼을 하자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자료 화면을 너무 지금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텍서는 그런 열정적인 고백 구애를 처음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들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 이균이라는 역할을 맡은 이 톡소 바이러스의 전문가인 이제 저를 만나면 저는 이제 그게 사랑의 감정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감염이 돼서 그런 그 병이니까 그 착각하지 말고 괜히 그 헛구 꾸지 말고 걔 아파서 그런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했는데 아니다. 그거는 병이다. 너 착각하지 말고 너 정신 차려라. 이러는 이제 열받죠. 열받아서 이제 저를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단 박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무슨 고양이 뱃속 쥐가 고양이 할 때 잡아 먹히고 싶어한 세상 그런 거 막 놀리거든요.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좀 티키타카가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사랑을 고백받았는데 그 감정이 얼마나 이게 남아 있는데 그게 걔가 증상이다. 네. 증상.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그렇죠. 이게 사랑인지 이게 뭐 증상인지 나중에는 이제 텍선에 하는 행동들도 연우에게 하는 행동 그리고 균한테 하는 행동도 이게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증상인지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 왠지 지금 김윤석 선배님한테 조금 더 부탁드리면 얘기를 다 해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더 궁금한데.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캐릭터들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우리 배두나 씨에게 제가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자 두나 씨, 텍선 시간별로 이렇게 보면 첫날 소개팅남 수필 만났습니다. 둘째 날 초등학교 동창 연우 만났고요. 셋째 날 유일한 톡소바이러스의 치료제 개발자 균 만납니다. 배두나 씨가 실제로 텍선의 상황이라면 텍선은 누구와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까? 자, 과연 텍선의 선택은 1번 너드미 못쏠 손석구 씨, 2번 친절한 남사친 연우 장기하 씨, 3번 츤데레 박사님 균 김윤석 씨. 과연 두나 씨 선택은? 와 이거 너무 행복한. 음악 나오는데 좋은데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1분 뒤에 발표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잠깐만. 배두나 씨 선택해야 됩니다. 꼭 왜 선택을 해야 되죠? 저 혼자 살겠습니다. 정말. 텍선이잖아요. 선택하세요. 자, 과연 이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균 김윤석 씨 축하드립니다. 제가 만만하거든요. 만만하죠. 선택 이유를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필이는 오래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이균 박사님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초반에 약간 톰과 제리처럼 텍선이와 서로 티키타카 하다가 정말 결국 그래도 텍선이 끝까지 보호해주는
예, 보호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있죠. 예. 네, 그런 면모가 있고 되게 믿고 예. 조건이 저밖에 안 돼요. 영화 보시면 아시죠. 아 영화 보시면 아세요. 연우는 예, 좀 어쨌든 간에 그건 밝히면 안 되고. 하지만 뭐 또 그래도 우리 또 장기하 씨가 약간은 서운해하는 표정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괜히 억울하네.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 오늘은 오셔서 계속 억울한 상황이에요. 예. 많이 바랐던 것도 아닌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예. 아, 이분들 정말 예기치 못한 티키타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 속의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톡 쏘는 캐스팅입니다. 아, 이 캐스팅. 배두나, 김윤석, 장기하, 손석구 씨까지 정말 신선하게 톡톡 쏘는 캐스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기하 씨의 캐스팅이 정말 큰 화제가 됐는데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장기하 씨를 캐스팅하신 그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이 연우라는 캐릭터가 약간 코믹한 면이 있는 캐릭터인데 기존의 이 연기자분들이 하셨을 경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봤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의 소재도 새롭고 새로운 영화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인물이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연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하 씨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 번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 번 고사하셨는데 결국에는 합류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찍었습니다. 자, 방금 감독님께서 여러 번 고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 번 고사를 하시다가 해야겠다 선택을 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기하 씨?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제 대본을 이제 받았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를 물론 제가 시트콤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감자별. 예. 네, 그 영화 출연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비중을 맡기는 그게 되는 일인가 싶어서 뭐 감사하지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감독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뭐 하지만 이제 여기 김윤성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영화계 사람들이 그 일 허투루 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 본인이 꼭 되게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판을 깔아 주니까 그냥 놀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일단 그렇게 꼬셨습니다.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제일 고생했는데 사실 근데 기아씨가 정말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 제일 고생한 사람. 그렇죠. 같이 그 보호복 입고 보호복, 맞아요. 다 끝나고 예 걸으셨고 예.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제가 건방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 혼자 잘해야만 되는 게임이라고 착각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함께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영화계에서 사실 어떻게 이런 분들이랑 같이 뭐 그냥 많이 활동하신 배우님들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인데 되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좀 한번 재밌게 해보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장기하 씨가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김은석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다음에 저희도 또 그 기아 씨도 새 앨범 발표할 때 코러스로 합의가 된 겁니까? 그건 제가 부탁드린 적은 없는데 이제 제가 해주신다고 하니까 준하 씨는 댄스로 네, 대한민국에는 뭐 불의 향약 개라는 또 좋은 것들이 그렇죠. 있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음반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돼요. 네. 품맛이 영화랑 되게 가까워. 맞아요. 또 영화 음악 감독도 하시고 뭐 밀수부터 해서 뭐 베테랑 2도 영화 음악을 하게 되고 이번엔 또 배우로 만나게 돼서 또 우리 또 예비 관객분들이 무척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톡 터지는 케미입니다. 케미. 배두나 씨가 김윤석 배우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배우 중에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호흡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네, 저는 이렇게 옆에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하긴 한데, 윤석 선배님이 이 작품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진짜 그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선배님이었고 기대감 갖고 들어왔는데 그 기대를 넘어서는 저는 사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가령 제가 어떤 연기적인 고민이나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이 정말 자동으로 연기하게끔 상대방 그 선배님께서 너무나 저를 이끌어 주시는 느낌이랄까?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자동으로. 그래서 이 촬영 끝나고 바이러스 끝나고는 저는 네, 윤석 선배님이랑 윤석 선배님 최고 호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김윤석 씨가 장기하 씨와 배두나 씨 모두에게 지금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 이게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두나 씨 네. 가장 호흡이 좋은 배우로 사실 바이러스 이전에 조승우 씨를 뽑았던 적이 있어요. 네. 자,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이후에. 그때 다르죠. 그럴 수 있죠. 그때 다르죠. 마침 또 곤이랑 아귀예요. 자, 우리 저기 두나 씨. 자, 지금에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이건 막 굉장히 짓궂은 질문이라는 거 제가 알고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지금 질문이에요. 네. 예. 네, 제가 좀 경솔했네요. 근데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그러세요. 일단 승우 씨 저랑 같은 소속사고. 두 분 다 이거 뭐 50대 50입니까? 네. 두 분 다 제가 함께하기에 너무 영광스러웠던 정말 최고의 배우님들이. 좋습니다, 진짜. 세 분이 또 함께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갑자기 생기네요.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김윤석 씨도 짧게 배두나 씨와 이번에 호흡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연기를 하면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를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경험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이 한마디인 것 같아요. 왜 세계적인 감독들이 배두나 씨를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배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이보다 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김윤석 씨께는 가장 호흡이 좋았던 배우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기하 씨, 배두나 씨와 이번 호흡을 초등 동창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형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두나라는 배우가 가진 아우라는 사실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현장에서 이제 같이 주로 저는 배두나 씨랑 대부분의 씬을 찍었다 보니까 진짜 초등학교 동창처럼 되게 편하게 나를 왜 이렇게 평등하게 대해주지? 나는 영화 처음 찍어보는 사람인데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잘하면 되게 잘했다고 해주시고 어느 날 좀 잘 나온 씬 있으면은 문자로도 좋았다고 해주시고 해가지고 덕분에 훨씬 더 편안하게. 그래서 형님 말씀이 영화계 사람들이 잘해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아무튼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많아요. 네, 지금 두 모두 또 두나 씨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호흡.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포인트는 바로 톡 때리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과연 이 톡소 바이러스, 사랑에 빠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 바이러스란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건지 우리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사랑이든 바이러스든 지나가고 나면 면역이 생기고 또 좀 한층 성숙해지잖아요.
요즘에 너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생기는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준비한 코너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저 배두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배두나 배우님께서 이런 귀여운 로맨스 영화에 출연하시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 장르물에 많이 출연을 하셔서 그 필모를 보니까 이렇게 로맨스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는 공기 인형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로맨스 영화 이렇게 택하시게 된 그 이유도 궁금하고, 사실 공기 인형도 굉장히 독특한 로맨스 영화였고 이 영화도 그런 것 같은데 배두나 배우가 선택하면 그 로맨스 영화도 굉장히 독특할 거라는 좀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느끼셔서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그 지점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근 한 10년? 그러니까 공기인형이라는 정말 말랑말랑한 영화가 있었고 메시지도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서 사랑도 하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뭐 킹덤이라던가 비밀의 숲 그리고 뭐 터널 모든 영화들이 어떤 재난 아니면 장르물이 많았죠. 제가 저도 사실 좀 그리웠었고 그 어떤 말랑말랑함이, 그리고 저도 좀 지쳐갔었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이런 따스한 분위기, 그리고 좀 밝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도이아나 뭐 다음 소이나 이렇게 사회성 짙은 그런 영화들도 했었고 한데, 사실 제가 영화가 갖는 미덕이라는 거, 근데 보는 사람 관객들을 괜히 기분 좋게 하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큰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대한 좀 뭐랄까 막연한 기다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제가 꼭 그렇게 재난물이나 장르물이나 이런 것을 선호해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랑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사실. 이번에 배두나 씨를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많이 짓게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하트 뿅뿅 상태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대해 보도록 행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인데 이번에 중앙 살짝 오른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데일리 조광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님들에게 공통 질문 2가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감독님과 함께 아마 다 첫 작업을 하셨을 텐데 함께 작업하신 소감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촬영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실수담, 그런 재미있는 일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우리 감독님과 함께한 소감 좀 먼저 여쭐까요? 우리 기아 씨부터. 네. 무엇보다도 되게 그 편하게 해주셨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저는 특히 첫 촬영 때는 진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 손도 막 발발발 떨리고 그럴 막 수 있죠. 이랬었는데 굉장히 그 뭔가 감독님이 또 무섭게 하시면은 더 그럴 거 더 아니에요. 긴장하잖아요, 원래. 네. 그거를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한 2, 3회차부터는 되게 마음 편하게 되게 연기를 했던. 기억에 남는 실수담 혹시 있으세요, 기아 씨? 실수를 잘 안 해요. 아니 좀 약간 동문서답, 그러니까 진짜 실수는 모르겠어, 잊고 싶었나 봐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동문서답을 하자면은 이게 디렉션을 받으면서 말하는 거에 저는 말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말하는 법을 새로 많이 배웠고 사실 이 영화 찍으면서 배운 게 이제 제가 부럽지가 않아라든지 이런 노래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그렇지만 부럽지가 않아가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시작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게 된. 오, 좋은데요. 네네. 예. 자, 김윤석 씨. 함께 하신 소감 먼저 좀 여쭐게요. 저희 현장은 이렇게 굉장히 조용조용했어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찍어 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수위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의 수위 조절. 그러니까 뭔가 좀 업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 조절들을 해야 되고, 이제 감염의 증상이라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또 시각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전염에 대한, 감염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경계에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조용조용하게 이 촬영을 하는 중간에 다시 또 모여서 서로 좀 얘기를 나누고, 또 뭐 이렇게 가보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감독님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핫하게 뭔가를 찍었을 때가 오는 어떤 그런 또 느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차근차근 찍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계속 하나씩 쌓여가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주는 또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제일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재밌는 있으세요? 에피소드는 이 자료 화면에 보면 이 두 분이 핑크색, 핫핑크색 보호복이죠. 예, 보호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막 가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그 보호복에 김이 서려가지고 얼굴들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배우들 목소리도 완전히 목욕탕, 최고 목욕탕 목소리.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보호복을 이제 물론 CG로 지웠지만 다 뚫어서 공기가 통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그때 6월 달인가 찍었나요? 6월인가? 더웠어요. 네. 네. 그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 정말 두 사람 다 그냥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고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그 팔각정 위에서 연우가 이제 먼저 보호복 이제 머리 쪽을 벗죠. 그래서 이제 팩선도 자기도 벗으려고 하는데 연우가 위험하니까 한 사람은 입고 한 있다. 사람은 좀 쓰고 있죠. 그때의 그 절실함은 정말 아무튼 그게 되게 그 씬 저희가 빨리 작품으로 좀 보고 싶네요. 네. 절실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나 씨는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저는 감독님께서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세요. 기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촬영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되게 인자한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눈빛으로 배우들을 바라봐 주셔서 사실 되게 사랑받으면서 찍은 그런 느낌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 거요? 네. 에피소드, 실수담 뭐든 좋습니다. 실수담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 실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어떤 겁니까? 제가 아픈 장면이 있었는데 저 실제로 아팠어요 그날. 그래서 메소드를 그러니까 그죠? 저 그날 진짜 가서 오진을 당하긴 했지만 응급실 가서 실제로 아픈 장면 찍는데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던. 그래서 나중에 영화 보시면 되게 리얼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 아팠던 건 사실 아파서도 안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씬은 정말 리얼하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씬이 너무 그 아픈 와중에도 씬은 진짜 리얼하게 나오겠다 막 그 생각. 천상 배우예요. 천상 배우. 아 대단합니다. 네, 놀라웠던 거는 그러고 나서 와서 바로 아픈데도 바로 연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받았었어요. 너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실제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 씬이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눈치 못 채실 거예요. 그 관객분들은 그렇게 뭐 딱히 제 상태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저만 혼자
온 우주가 도왔다. 그렇네요, 진짜. 저는 약간 그런. 참, 그걸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니까 정말 톡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맞네요. 예. 자, 열과 성을 다하셨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영문뉴스팀의 우재현 기자. 반갑습니다. 네. 그 촬영이 끝나고 시간이 좀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봉이 늦어진 이유하고 그리고 개봉하시게 된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 감독님께 좀 여쭤볼까요, 감독님? 네, 아무래도 이게 소재가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빨리 개봉하는 게 약간 시기상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개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분들의 이 빛나는 연기랑 스태프들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하고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끝인사 우리 배두나 씨부터 해주시죠. 네, 저 영화 바이러스 어떤 장르를 딱 이렇게 뭔가 찝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할 정도로 뭔가 밝고 명랑하지만 또 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도 하고 또 생각할 것들이 있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가볍게 가족들이랑 와서 보실 수 있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런 영화 해보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기분 좋아서 극장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많이 와서 관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제작보고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저희 말고 정말 좋은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문성건 선배님, 김희연 선배님, 뭐 여메란 선배님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나와서 정말 카더가든도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힌 연기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미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분들의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씨. 네, 현실적으로 바이러스는 이제 데리고 같이 함께 가야 할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공포로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함께 가고 그의 장점을 우리가 승화시켜서 플러스시켜서 우리 삶에 더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함께 가는 함께 이 생을 살아가는 동지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아마 그런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균 박사님 같으세요 지금. 네. 장기하 씨. F. 네, 저희 영화가 좀 독특하고 미묘한 유머 코드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희강 감독님. 네, 5월 7일 바이러스 개봉일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이제 인터뷰와 제작 보고를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옆쪽에서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시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